미 연방준비제도는 돈풀기를 내년 3월 종료하고 봄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해 최소 3번이나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월 미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쳐 연말 쇼핑 시즌이 다소 부진하게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2, 3일마다 2배씩 늘어 새해 1월이면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CDC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 올리기로 최종 승인해 2023년 초까지 국가 부도 사태를 피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제29대 김병직 신임 회장이 최근 공식 취임하고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채권 매입, 돈풀기를 내년 3월로 앞당겨 종료하고 그 직후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해 내년에만 최소 3번이나 올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시중에 풀리던 돈줄이 매우 빠르게 끝나고 새해 봄부터는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돈풀기에서 돈줄 제기로 일대 전환한 데 이어 풀린 돈 걷어들이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채권 매입 돈풀기를 당초보다 석 달 앞당겨 내년 3월에 종료하고 그 직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해 내년에만 최소 3번 올릴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돈풀기를 앞당겨 조기 종료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단행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 참석자 18명 전원이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시작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는 참석자의 절반이나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긴박하게 펼쳐진 것으로 40년 만의 물가 급등이 그만큼 다급하고도 긴박하게 진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새해 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한 달에 300억 달러씩 축소해 내년 3월에 종료하게 됩니다. 연준은 11월과 12월에는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였는데 이를 2배로 늘려 채권 매입 돈풀기를 빠르게 끝내려는 겁니다. 연준은 채권 매입 종료 직후부터 제로금리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3월 이후 봄철에 금리 인상에 착수하고 더 많이 올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봄철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2년 한 해 최소 3번이나 인상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당초 내년에는 0.25포인트 한 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최소한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대신 2023년 후년에는 기준금리를 2번만 올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적용받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3%를 더한 것이어서 2022년 새해에는 각종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 부담과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준의 마지막 와일드카드는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팬데믹과 물가급 등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해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른바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에서의 운용자금이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에는 4조 1천억 달러였으나 현재는 8조 7천억 달러로 2배 이상 불어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냉각돼 다소 부진한 연말 대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의 소매 판매 증가율 0.3%는 10월의 1.8%에서 급속 냉각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0.8% 증가 예상치에 크게 미달한 겁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이 다소 부진하게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의 소매 판매가 1.8%나 급등한 것에 비하면 급속 냉각된 겁니다. 0.8%는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봤던 경제 분석가들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다만 11월 소매 판매는 1년 전에 비해 18.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1월 소매 판매가 급속 냉각됐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강한 데 비해 물가 급등과 공급 부족의 여파에 따른 둔화여서 경기 후퇴로는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의 소매 판매에서 전자제품은 전달보다 4.6%나 줄어들었으며 일반 상품도 1.2%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매장에서의 스포츠용품과 음악, 서적 판매는 1.3% 늘어났으며 식료품도 1.3%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값의 급등으로 주유소의 판매도 1.7% 늘어났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쇼핑객들은 많이 몰려 나왔으나 실제 판매는 약했던 것으로 업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과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이 올랐고 공급 대란으로 동난 물건들이 많아 실제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1월의 온라인 소매 판매도 10월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함으로써 사이버 먼데이를 포함한 연말 대목에서 그리 큰 재미를 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대목의 출발이 기대에 못 미쳤으나 전체 대목 경기는 전년보다는 활황을 보일 것으로 미국 소매업계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총 매출은 최소 8,434억 달러, 최대 8,5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5% 내지 10.5%나 급증하는 것은 물론 총액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이 한 해 전체 매출의 최소 40%를 차지하고 있고 업계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음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소식인데요.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2, 3일마다 2배씩 늘어 새해 1월이면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최소 34개 주로 퍼져 감염자들이 미 전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확진자 중 1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세변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새해 1월에는 정점에 이를 수 있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D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9%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전 주 집계 0.4%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2배의 속도로 미국의 지배종이 될 거라 밝혔습니다. It is going to be dominant in the United States given its doubling time. CDC도 델타가 현재까지는 지배종이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오미크론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일부 주에선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온 34개 주 중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전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이 13.1%에 달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자 수는 2, 3일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세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입원율과 사망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불분명하다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백신 회피율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CDC는 초기 감염자 43명을 조사한 결과 79%인 34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30% 이상은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 초기 감염자 43명 중 3분의 1만이 2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역 감염자들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미국보다 먼저 비상이 걸린 영국도 현재 런던 확진자의 45%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약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감염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CDC도 새 변종을 과소평가 말라며 오미크론이 증상이 약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다시 붕괴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12월 1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20만 명으로 미국 인구가 3억인 걸 감안하면 6명 중 1명은 이미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률이 높은 만큼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한 번 걸린 경우라도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 올리기로 최종 승인해 2023년 초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피했습니다. 국가부채 한도 상향안은 공화당의 측면 지원으로 일회용 특별 가결 절차까지 도입한 후 화요일과 수요일에 상원에서 민주당만의 과반 이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특별 가결 절차까지 만든 다음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성공해 중간 선거가 끝난 후인 2023년 초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는 없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 올려 2023년 초까지 쓸 수 있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50대 49, 하원에서 221대 209표로 잇따라 가결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한 명만 민주당에 가세했을 뿐 철저한 당파 표결이었으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한 셈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회에 한해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을 민주당만의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도록 특별 가결 절차를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한 후 절차 표결에서 14명이 민주당을 도와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는 데 지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공화당은 모두 정치권의 치킨 게임으로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경제 재앙과 신용도 추락을 불러와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게 분명하다는 판단으로 출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12월 15일에 맞춰 28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를 올려 국가 부도 사태를 장기간 피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 올림으로써 내년 11월 초 중간선거를 치른 후인 2023년 초까지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말연시이기 때문인 듯 임시예산안을 새해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가결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한 데 이어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도 일사천리로 가결해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두 가지 긴급 현안 해결 직후 민주당이 올 연말 안에 독자 가결할 것으로 보였던 2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의 최종 확정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을 이유로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난색을 표시해 여전히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제29대 김병직 신임 회장이 최근 공식 취임에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미주총연이 내부 분규를 끝내고 단합과 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회들의 연합체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 29대 김병직 총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일하다가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병직 총회장은 최근 열린 취임식에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담임 목사의 인도로 취임 선서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병직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의 국제 위상에 맞는 미래로 도약하는 미주총연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병직 미주총연 총회장의 취임식에는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는 미주한인회장 총연합회, 즉 미한총연의 서정일 총회장도 참석해 축하하고 두 단체가 통합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공개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주총연은 페어록스 한 호텔에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해 단독 입후보했던 김병직 총회장의 당선을 인준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